퇴직 후 맞이하는 일상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저는 인생 2막 초년생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상이 낯설게 느껴졌으니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익숙하지 않은 일상과 마주 앉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퇴직한 바로 다음날 아침은 새롭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습니다. 출근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던 아침 일상이 사라진 탓인지 조직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밀려난 나를 발견할 수 있었죠. 정년 퇴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저의 인생 2막 아침은 그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 소장입니다. 익숙하게 누렸던 일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일상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반적으로는 심리적 마찰은 기본이고 신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삐걱거리는 신호를 감지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30수년간 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생각했던 익숙한 경험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라 그런지 매사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퇴직 후에 잡고 싶어도 잘 잡히지 않는 5가지 일상의 변화를 추려보겠습니다. 퇴직 후 잡고 싶어도 잘 잡히지 않는 5가지 일상의 변화. 첫째, 나를 대신했던 직장 내 직함이 사라지고 아저씨란 호칭이 다가오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직장에서 나를 대신하던 호칭이 사라지고 나면 그냥 동네 아저씨로 전락하는 건 기본입니다. 직함이 없으니 나이 든 분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아저씨란 호칭이 나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퇴직은 나를 대신했던 직함의 힘과 윤기가 사라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자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죠. 퇴직과 함께 나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름표를 장착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니까요. 일종의 제2의 명함을 갖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새로운 창업을 통해서 사장의 직함을 갖거나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살려서 무슨 전문가란 호칭을 사용하는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작가의 호칭을 얻기도 하고 유튜브에 입문해서 크리에이터란 직함을 쓰기도 합니다. 그도 아니면 숲 전문가 자격을 따거나 중장비 기사라는 새로운 직함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직함은 마치 군대에 갓 입대해서 받는 짝대기 하나, 이병 계급장을 받는 인생 2막 공간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새로운 명함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퇴직 후에 잡고 싶어도 잘 잡히지 않는 5가지 일상의 변화. 둘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나 자신을 가꾸는 일도 소홀해집니다. 강의할 때 여자 교육생들에게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뻐 보이려고 한다는 통상적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재차 누구에게 예뻐 보이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답은 나 자신에게 예뻐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정말이냐? 진짜 이유는 상대방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 아니냐고 반문을 했죠.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마치 속을 들킨 사람 표정을 짓곤 하더군요. 남자들은 매일 아침 면도하는 일이 일상의 시작입니다. 마치 여자들이 화장하는 것처럼 하루라도 면도를 거르면 얼굴에 수염으로 가득해지니까 지저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세면 과정에서 면도는 기본처럼 인식합니다. 하지만 퇴직하면 어떨까요? 매일같이 면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아니라면 면도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거를 수도 있고 나를 꾸미는 복장도 간헐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넥타이 착용이 거북스럽기도 하고 깨끗한 구두가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오곤 하죠. 혹자는 이런 현상을 조직에서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조직 후유증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퇴직 후에 잡고 싶어도 잘 잡히지 않는 5가지 일상의 변화. 셋째, 축소지향적 소비 지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퇴직한 그 이후에 나 자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시간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지출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에 소득이 끊어지거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건 미친 짓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가진 재산이 많거나 연금 수입이 짱짱하면 모를까 대한민국 퇴직자의 대부분은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각종 경조사 비용을 아끼려고
안면몰수로 살아가는 극단적 퇴직자도 존재하니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득은 인격이고 지출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퇴직하면 싫든 좋든 내 주머니에 내 스스로 자물쇠를 쥐어놓은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면 억지일까요? 퇴직 후 잡고 싶어도 잘 잡히지 않는 5가지 일상의 변화. 넷째, 활동 반경이 아주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집과 회사를 오가는 일상 속에서도 갖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지역과 장소를 불문하고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취미활동을 하거나 지인들을 만나면서 활동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죠. 하지만 퇴직 후 관계 관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주머니 사정이 인간관계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퇴직 전에도 주머니 사정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매월 고정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 범위에서 적당히 조절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퇴직하고 나면 당장 소득 비상이 걸리는 만큼 퇴직 전에 했던 인간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퇴직과 함께 주머니 사정이 압박을 받는 만큼 활동 반경도 상응하는 만큼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죠. 하다못해 친구와 산행을 가도 파전 한 접시에 막걸리 한 병 정도는 친구를 대신해서 내가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얻어먹으면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요. 파전 한 접시에 막걸리 한 병이라고 해도 2인 기준으로 작게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산행 후에 간단히 차 한 잔을 하고 헤어질 생각이라면 적어도 5천 원에서 1만 원 안쪽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이런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친구와의 산행도 주저하는 일이 벌어진 만큼 퇴직 후 활동 반경은 주머니에 힘이 작동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퇴직 후에 잡고 싶어도 잘 잡히지 않는 5가지 일상의 변화. 5번째, 사회적 역할 변화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돈은 권력이고 힘이란 말이 있어요. 퇴직하기 전에는 돈을 벌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향력의 정점에 설 수 있었죠. 하지만 퇴직한 그 이후에는 소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가정 내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대전에서 활동하는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70대 초반의 여성 보험 설계사와 점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손주, 손녀들이 돈 냄새를 잘 맡는다는 거예요. 더해서 말씀하시기를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사위, 며느리, 손자녀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의 곁으로 몰려온다고 말하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모르는 소리 말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좋아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돈이 좋아서 다가오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가족 대소사 모임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자신이 지불하는 건 기본이고 사위에게 자동차도 사주고 손자녀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주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닐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를 듣는 동안 씁쓸한 기분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돈의 힘이 강하다는 걸 우리가 부정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돈이 없는 퇴직자들은 가족 만남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가끔씩 버는 손자녀 용돈조차 마음껏 쥐어줄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일반적인 만남도 부담일 수밖에 없죠. 수중에 돈이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상심하기도 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깟 돈이 뭐라고 어깨뻥의 높이와 자신감의 정도를 결정하는 걸까요? 또 그깟 돈이 뭐라고 자신이 애지중지 지켜왔던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리는 걸까요? 그러고 보면 돈이 깡패고 권력이고 영향력이란 현실이 씁쓸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는 말은 오간데 없고 돈이 있어야 용이 나온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니 말입니다.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퇴직 후에 잡고 싶어도 잘 잡히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일상의 변화 5가지를 줄여보았습니다. 첫째, 나를 대신했던 직장 내 직함이 사라지고 아저씨란 호칭이 다가옵니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나 자신을 가꾸는 일도 소원해지죠. 셋째, 축소지향적 소비 지출 현상이 나타납니다. 넷째, 활동 반경이 확실하게 줄어들죠. 마지막 다섯 번째, 사회적 역할 변화로 인해서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